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벡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제 채널에는 보통 이제 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그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찍는 겁니다. 벡터,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역학에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작년까지 이제 정역학을 배우셨던 분들은 고등학교 때 벡터라는 거를 다 배우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2021년부터 대학생이 되시는 분들은 기하라는 과목이 없었고 그래서 벡터를 당연히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이제 대학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벡터가 선택 과목이죠. 이제 기하가 선택 과목이어서 미적분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확통을 선택을 하신 분들은 벡터라는 거를 처음 다뤄볼 겁니다. 이 벡터라는 단원이 굉장히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처음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3 더하기 4는 7 이런 막 숫자랑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극복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고, 지금 제가 강의에서 하는 내용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역학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수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청 엄밀하진 않아요.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도 역학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긴급 처치의 느낌으로 이제 강의를 저는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강의는 이제 벡터의 의미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도대체 벡터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걸 다룰 겁니다. 제목이 이제 벡터의 의미고, 바로 이제 벡터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벡터를 그래도 한번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이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크기와 방향, 이 두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그럼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방향을 지금 배운다라는 거는. 자, 이거와 반대되는 말로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 이게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거예요. 스칼라, 수학적으로.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요. 방향은 없습니다. 대신 크기만 있어요. 크기만 존재하는 예예요. 자, 얘의 예시가 뭐가 있냐? 얘의 예시로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 자,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야? 이 물체는 질량이 5kg이야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크기만 얘기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5m/s라고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 속도가 얼마야? 했을 때 5m/s야. 질량이 5kg이라고 말한 것처럼 속도도 5m/s야 라고 말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불충분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 이 정보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5m/s를 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속도를. 얘는 두 번째 사람은 속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도 5m/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문제가 생기죠.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분명 운동이 달라요. 한 명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명은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도를 물어봤을 때, 얘 속도 5m/s고 얘도 5m/s야 라고 하면은 구분이 안 갑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 둘이 다른데 둘을 그럼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크기만으로 5m/s라고 얘기해주면 둘이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오른쪽 5m/s고요. 얘는 왼쪽 5m/s라는 말로 방향까지 표시를 해줘야지 얘네 둘이 구분이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벡터가 필요했던 이유예요. 질량은 5kg인 물체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크기와 방향을 갖는 예시, 속도는 5m/s라는 크기만으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얘는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어야 되고 그게 방향이다.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때는 크기와 방향을 둘 다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5m/s 또는 북동쪽으로 4m/s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냐? 속도 말고 가속도가 이렇고요. 그리고 변위도 이래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력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힘이 중요합니다. 힘. 5N, 3N 막 이런 거 있죠. 얘도
힘이 5N이다 라는 건 말이 안 되고 힘이 어느 방향으로 5N을 주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리에서 필수가 되고 물리에서 필수가 되는 것들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라는 걸 도입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좋아, 그럼 이제 벡터가 도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 벡터 쓰기로 약속하자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어떤 수학적 체계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되냐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절차 있잖아요. 무언가를 정의하고 표현을 해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수학을 배울 때 있어서 항상 이렇게 논리 전개를 했습니다. 뭐 집합을 배우면 집합 정의가 뭐죠? 집합은 일정한 기준, 이제 명확한 기준이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들을 모은 건데 이걸 배운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 집합의 표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웠던 게 원소나열법, 그리고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들을 배웠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의한 이 집합을 표시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함수도 그랬죠. 그리고 뭐 경우의 수, 뭐 NPR, 순열이라는 걸 정의를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우리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법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 다음 항상 써줘야 되는데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화살표. 나중에 가면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화살표 말고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성분 표현법은 지금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걔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이제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 굳이 따지면 얘는 기하적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냐? 말 그대로 이 화살표인 거예요. 얘가 벡터의 표현법이다. 그리고 기호로 써줄 때는 벡터의 이름을 매겨야 하나. 뭐 X라고 할게요. 이 벡터의 이름이 X면은 표시를 벡터의 이름 써주고 그 위에 화살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이 벡터의 이름 하나 매겨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이 벡터는 X벡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직 좀 이제 와닿지 않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살표가 벡터의 표현법이 맞다면 화살표는 크기와 방향을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벡터를 정의를 했어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대상이라고. 이제 뭐 처음 정의를 할 때는 화살표라고 이제 생각을 안 했겠죠? 그냥 크기 방향이 있는 애를 벡터라고 부르고 화살표는 뭐 머릿속에 없었을 겁니다. 표현법을 찾기 전에는. 이런 거예요. 벡터라는 것도 있었고 화살표라는 것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화살표를 활용하면은 벡터를 표시하기 굉장히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표현법으로 화살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벡터를 표현하는 효율적 방법이 화살표라면 이 화살표는 벡터의 정의인 크기와 방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딱 보는 순간 이 벡터의 크기와 이 벡터의 방향이 눈으로 딱 보여야지 효율적인 표현법인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화살표는 크기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방향은요, 화살표의 각도입니다. 자, 아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아까 속도가 5m/s인 애는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5m/s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5m/s로 가는 애도 있어요. 2.5m/s. 그럼 얘도 속도이기 때문에 벡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릴 때 화살표를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길이를 4cm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 2.5m/s는 5m/s의 절반이잖아요. 곱하기 2분의 1을 하잖아요. 이 크기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길이, 얘도 절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2cm로.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 속도의 크기, 힘의 크기, 이거는 화살표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시가 가능해요. 즉, 이 길이가 크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5m/s 오른쪽 왼쪽 그 예시를 통해서 한 번만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얘는 이쪽으로 5m/s를 가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5m/s를 가고 있어요. 자,
자, 그럼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5m/s가 속도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불충분해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 둘을 구분하려면은 벡터라는 걸 써야 되고,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얘는 오른쪽이란 단어를 넣어서 오른쪽 5m/s, 그리고 아래는 왼쪽 5m/s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오른쪽 5m/s, 왼쪽 5m/s라고 말을 해도 정답이지만,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얘 속도가 얼마야? 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5m/s라고 말하면 너무 깁니다, 문장이. 그래서 이걸 표현할 방법을 사람들이 찾은 거고, 화살표로 표현하면 되게 효율적이구나를 알아낸 겁니다.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 즉 5m/s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면 되고, 오른쪽은 화살표의 방향, 이제 각도로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이면은 수평선과 0도죠.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뭐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뭐 세타는 0도라고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세타는 0도는 안 써줘도 다 사람들이 아니까 뭐 안 써줘도 되고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여기 5m/s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속도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5m/s라고 말해도 되고, 좀 더 수학자처럼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자, 속도 얼마야? 말없이 그냥 이걸 그려주면은 다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알아듣고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는요, 왼쪽 5m/s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는 똑같아야 합니다. 얘는 이제 세타는 180도죠, 정확히는. 세타는 180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주시면은 이게 바로 벡터를 그냥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은 벡터는 속도, 가속도, 변위, 힘 같은 애들이고, 얘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얘들을 다루려면 어떤 특정한 수학적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벡터를 도입시키고 걔를 표현할 화살표를 선택을 해온 겁니다. 그럼 그 화살표는 당연히 크기 방향을 가져야겠죠? 벡터의 표현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하거나 화살표의 각도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잘 조절해주고 각도 여기 뭐 써주거나 아니면은 뭐 모는 종이 같은 거에 그냥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 화살표를 크기가 얼마고 방향이 얼마다라는 거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보다 이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인데, 여러분 벡터 화살표가 지금 선이죠, 선. 얘는 선입니다. 우리 선을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안 그리고도 선을 표시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점의 위치를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 점의 위치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선이 하나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명칭을 하나 매겨줘야 되는데, 벡터의 시작점, 이 점을 우리가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벡터의 시작점, 화살표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끝점을 우리가 종점이라고 불러요.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끝이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뭐 종착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주면 벡터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예시, 시점. 자, 시점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점 A인데 이제 시점이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시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좌표에다가 우리가 그려보면은 X축, Y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뭐 한 이쯤 있겠죠? 요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종점 B는요 1,2라고 해봅시다. 1,2.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에 찍고, 그리고 Y좌표는 2배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얘가 B, 얘가 A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점 주고 종점을 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화살표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A를 시작, B를 끝으로 하는 화살표는 얘 하나죠. 그래서 이런 화살표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시점과 종점을 그냥 던져주면 된다. 그리고 얘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시점 먼저 써주고요, 종점을 나중에 써준 다음에 이 위에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지금 얘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 없어도, 자, AB 벡터를 내가 줄 건데 얘의 시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종점은 1,2야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자동으로 그려져야 되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지 않아도.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벡터라면 크기와 방향을 표시할 줄 알아야겠죠?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시점, 종점을 주는 순간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길이가 2고 뭐 이 길이 3이니까
얘는 그럼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의 크기는 루트 13이고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각도는요.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 3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탄젠트 세타, 각도인 세타가 2분의 3이네요. 자, 이거 여러분이 계산기에서 아크 탄젠트, 역삼각 함수를 취해주면은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이제 기능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점 종점을 줘도 벡터 그릴 수 있고 길이와 각도 구할 수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벡터는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너무 어색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벡터는 사실상 문제를 잘 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되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벡터의 의미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다음 강의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뭐 연산이라든가 뭐 같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암기 잘 해주시고 뭐 이해를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 복습해 주시고 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벡터의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